안녕하세요. 박종TV의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입니다. 요즘 그 파킨슨병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다소 좀 딱딱하고 하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연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파킨슨병의 진단 방법은 임상 증상을 통해서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병의 주요 임상 증상이 떨림, 그리고 근육의 강직, 그리고 몸 동작이 느려지는 운동장애, 즉 서동증, 이것이 특징적이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증상이 여러 가지 막연한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파킨슨병을 진단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혼돈되는 증상들이 많고 또 정상적인 노화와도 좀 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파킨슨병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어떤 노화로 인한 그 퇴행성 질환인지 이것이 좀 감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그 의사는 그 파킨슨병과 유사한 그 본태성 떨림, 그리고 파킨슨병이 아닌 파킨슨 증후군과 같은 다른 질환과 구별을 할 수가 있으며, 전형적인 파킨슨병의 경우는 임상 증상들과 신경학적인 검사만으로 충분히 진단할 수도 있지만, 임상 증상들이 유사한 2차성 파킨슨병이나 또는 정형적인 걸 벗어난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이 또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 및 검사 소견을 이용한 감별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로서 이 갑상샘 검사, 기능 검사, 그리고 혈액 화학 검사, 그리고 MRI라고 하는 뇌 자기 공명 영상, 그리고 자율신경계 검사, 또 윌슨병과 감별을 위해서 윌슨병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도파민 부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과학 검사인 펫시티나 스펙트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도파민 운반체 영상을 활용하는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환자의 특징적 증상에 대한 병력 청취와 함께 파킨슨병을 진료하는 의사의 검사 소견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파킨슨병의 확진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또는 보호자분들이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했는데 파킨슨병인지 아닌지 명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진단으로 확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파킨슨병을 진료하는 의사의 여러 가지 검사들을 그 임상적 검사들을 토대로 한 임상적 판단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임상 양상을 잘 변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진을 한다는 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그 의문점이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파킨슨병은 그 도파민 약제 투여에 의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데, 이러한 도파민 약제 투여에 의한 증상의 호전 유무가 또 파킨슨병을 확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약제를 투여했을 때 관련 증상들이 많이 잘 없어지면 이게 진짜 파킨슨병이구나, 이렇게 또 역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뇌질환의 진단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MRI라든지 CT 등의 기타 검사들은 사실은 대부분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파킨슨병 자체를 진단하는 목적보다는 파킨슨병과 혼돈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감별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킨슨병 자체는 사실은 그 임상 증상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제 기계적인 진단으로 인한 진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이런 환자의 행동이나 또는 말 또는
여러 가지 그 양태들을 보고 감별 진단해서 정확하게 임상적 판단으로 그 진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 신경세포는 보통 이제 뇌 그 중간뇌 안에 들어있는 흑색질이라는 데인데 이 도파민 신경세포는 절반가량, 그러니까 50%까지 줄어들 때까지도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고 진찰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 없지만 그 이상 줄어들게 되면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50% 이상이 줄어들 때, 절반 이상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이제 파킨슨병 증상, 그러니까 뭐 떨림이라든지 강직이라든지 행동이 느려지는 소동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얼마나 소실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파민 페트 검사가 파킨슨병의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데 요즘에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병은 이런 희귀한 병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65세 이상 노인의 약 1%가 걸릴 정도로 사실은 드물지 않은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0, 40대에 파킨슨병을 진단받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임상에서 이런 환자들을 볼 때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참 일하고 재밌게 살아야 될 그 인생의 그 시기에 이런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파킨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높이고 이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이 파킨슨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병은 먼 미래에 나이가 들어서만의 문제라고 단정 짓고 규정 짓기보다는 30, 40대의 젊은 나이 때부터 혹시나 파킨슨병의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런 전조 증상이나 초기 증상이 있다면 빨리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질환과는 달리 이 파킨슨병은 어느 정도 그 그러니까 이제 진행된 후에 그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질환에 비해서 환자 수가 많지 않고 또 초기부터 통증이라든지 이런 심한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환들이 그렇듯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이 향후 병의 예후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병은 자랑하고 돈은 감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약간의 떨림이 있다든지 좀 뭐 뻣뻣한 강직 증상이 있다든지 또 이상하게 행동이 느려진다든지 보행이 좀 불균형한다든지 보행 장애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러려니 하고 자꾸 참지 마시고 병원으로 빨리 가서 이것이 본태성 진전인지 아니면 파킨슨병인지 아니면 중풍의 전조증상인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리고 그 위험도를 측정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